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건물을 통째로 빌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안마 시술소를 가장한 위장 불법 성매매 업소였는데요. 경찰은 성매수 남성들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 도심 유흥가의 한 건물. 안마 시술소 간판이 내걸렸지만 위장 성매매 업소입니다. 밖에서 보기엔 평범한 안마 시술소로 보이지만 이곳에선 최근까지 불법 성매매가 이뤄졌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5층 건물을 통째로 빌려 31개의 밀실을 갖춘 뒤 남성 손님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안마사 4명과 성매매 여성 5명을 고용해 한 번에 19만 원을 받고 안마 시술과 성매매를 알선했는데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3년 가까이 영업을 해왔습니다. 경찰은 2달간의 잠복 끝에 성매매 현장을 급습해 업주와 종업원 등 1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건물 안팎에 CCTV를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도 전용 카드키로만 작동되는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이들이 성매매 알선을 통해 챙긴 부당이득만 38억 원. 경찰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업자 등 2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성매수 남성들을 추적하는 한편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건물의 건물주도 이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 지역 제조업 업황이 급격히 악화된 데 이어 전망은 더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10월 중 울산의 제조업 업황 BSI는 61로 전달 대비 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업황 전망 BSI는 59로 전달 대비 19포인트나 하락하며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제조업 전망이 매우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제 서울 글래드 호텔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울산시는 국회의원들에게 3D 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건립과 재난안전산업진흥센터 조성, 울산정원지원센터와 영남권 국제숙련기술진흥원 건립 등 20건에 775억 원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솔 큰길 도로 개설과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합리화 조정, 일산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과 남북권 신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 등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103회 전국체전 가산점을 잘못 반영하면서 개최지인 울산의 순위가 한 계단 하락한 11로 변경됐습니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시범 종목 태권도 품새에서 개최지 가산점을 반영하지 않아야 하지만 352점을 반영하는 오류를 범했고 이를 정정한 결과 종합점수 53점 차이였던 인천이 9위로 울산이 11호 순위가 변경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가산점 오류는 인천시 체육회 직원들이 발견해 대한체육회에 정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수 산정 오류로 지역 순위가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어제 울산대병원이 감염관리지원금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차별 지급했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말 울산대병원이 병원 노사 협약식에 참석해야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해 참석을 거부하자 비정규직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병원 측에 대해 정부에서 제공한 감염관리 지원금을 차별 없이 지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시책을 올해 하반기 6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고환율과 고물가 등에 따라 임대료 지원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해 하반기 추가 지원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료 연장 또는 면제, 사용한 경우에는 50%를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료 1년 이내 납부 유예와 연체료 50% 경감도 시행됩니다.
여성 경제인들의 축제로 불리는 2012 전국 여성 CEO 경영 연수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울산 전시 컨벤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여성 CEO들이 울산에 모여 서로 소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리가 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심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여성 기업인들이 울산 전시 컨벤션에 한데 모였습니다. 300만 여성 기업 대전환 시대를 주제로 열린 2022 전국 여성 CEO 경영 연수. 이번 행사에는 1,000명의 여성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코로나19 이후 전국 최대 규모로 열린 겁니다. 우리 여성 기업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남았고 어느덧 여성 기업 수는 295만을 넘어 300만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을 대신해 서정욱 행정부시장이 참석해 울산이 기업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전 기업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시도 많은 기업이 울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를 풀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울산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행사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기조 강연 등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이 마련됐습니다. 또 미래 여성 CEO로 성장할 여성 청소년과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 여성 CEO를 선발해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여성 기업 전시 부스 운영과 여성 기업인들의 경영 애로 상담 데스크도 부대 행사로 운영됐습니다. 지금 기업하는 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근데 울산에 오면 좀 부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울산으로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의 듣는 거가 저희들한테는 가장 어느 시간보다 유익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당 연수는 1999년부터 시작해 여성 경제인들의 글로벌 경쟁력과 전국적인 소통 강화 등을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기획됐습니다. 여성 CEO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여성 경제인 육성을 위해 앞으로 이러한 자리가 더 다양하게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2012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 대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오는 30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대회는 외국인 선수 등 1,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며 대회 개막식은 오는 28일 오후 7시 영남알프스 복합 웰컴센터에서 열립니다. 트레일 러닝은 장비 없이 산길을 뛰는 신종 산악 레포츠로 울주군은 이 행사를 영남알프스를 무대로 한 국제대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아동복지법 위반과 성범죄 혐의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았거나 교육청의 징계를 받은 교사가 30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30명의 교사가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와 성희롱 등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 기간 사법기관의 각종 범죄로 조사를 받은 교사는 169명이며 61명은 혐의 없음과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 처리됐지만 108명은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올해 울산의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2022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 울산은 졸업자 1,817명 가운데 525명이 취업해 57.1%의 취업률을 보였지만 전국 평균인 57.8%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졸업자 가운데 46.6%인 847명은 대학 진학을 선택했고 395명은 미취업자로 분류됐습니다. 울산의 환경단체가 30년 만에 재추진되고 있는 덕신 동상지구 도시개발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울산 환경운동연합은 어제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넘게 표류하던 덕신 동상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최근 찬성 기류와 함께 재추진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공해 차단 기능을 하고 있는 산을 깎는 도시개발 사업은 환경 훼손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울주군이 도시개발 사업 신청을 반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울산 지역 마약 중독 환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료와 재활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손명희 시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울산의 마약 중독 환자 수가 2017년 5명에서 2018년 9명, 2020년 12명, 2021년 18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며 거래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만큼 단속보다는 치료와 재활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의원은 마약 중독은 범죄이지만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며 교육과 재활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성과 드론을 활용해서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이 머지않아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위성과 드론이 만든 지도로 가뭄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제 울주군의 한 저수지에서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김나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물 위를 비행합니다. 이 대형 드론은 이곳 차리저수지 곳곳을 돌며 약 200장의 사진을 찍게 됩니다. 지도를 만드는 이른바 드론 매핑을 하는 건데 위성으로 넓은 범위를 먼저 촬영하고 동일한 지역에 드론을 날려 저고도에서 정확한 면적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이처럼 드론과 위성을 사용한 저수지 표면 알고리즘 개발에 나섰습니다. 오늘 시연한 인공위성과 드론 등을 융합한 가뭄재해 관리 기술이 전국의 가뭄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가뭄 모니터링 기술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중소형 저수지는 일반적으로 수위계가 설치돼 있지 않아 물의 높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드론과 위성을 통해 12일의 주기로 수위 변동폭을 파악하는 이 기술은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이 더 많아지고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저 주기도 단축될 수 있고 그리고 범위도 더 넓혀가지고 전국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 3월부터 매달 경상권 저수지 7곳을 대상으로 분석이 진행된 상황. 앞으로도 전국에 있는 100여 곳의 저수지를 추가 분석해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마른 장마와 가뭄으로 울산 전역은 그야말로 물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위기 속 새로운 문을 여는 기술이 모습을 갖춰 하루빨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탈해굴산 시민공동행동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 설치를 중단할 것을 한수원에 촉구했습니다. 탈핵단체는 한수원이 오는 28일 이사회를 통해 고리 1, 2, 3, 4, 5기 부지 내에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 설치에 관한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한시적 저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구 처분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어 울산이 고리와 신고리, 월성 등 16기의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에 둘러싸인 방패장이 될 것이라며 임시 저장시설 건설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18분쯤 남구 신정동의 한 건축물 해체 공사장에서 외벽이 탈락하면서 외부에 설치돼 있던 가설비계가 도로 쪽으로 휘어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소방과 경찰이 출동해 보도 통행을 금지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으며 남구청은 추가 붕괴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안전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면서 공사를 하도록 행정지도했습니다. 울산 동부소방서와 울산해양경찰은 어제 방어진항에서 정박 중인 소형 선박들의 화재에 대비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에서는 선박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선박 격리 방법, 고정 방수포와 해수를 활용한 방수훈련 특수소방차량 출동 작전 등이 실시됐습니다. 특히 소방과 해경이 공조할 수 있는 체제도 점검해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안전사고에도 대비했습니다. 유니스트는 차세대 화학인재 육성을 위해 울산과 부산, 경남 지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 수과학실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유니스트 화학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화학 강연과 실험 등으로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고 캠프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